안녕하세요.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생생역사 토크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1883년 조선 근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인천재능대학교의 손정환 교수님과 함께 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기 보면 천정이 특이한데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됐을까요? 네, 이 건물은 한 1932년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건축 연대는 알 수가 없는데 선구점이라고 해서 배에서 쓰는 물건을 판매하던 회사였었습니다. 나중에는 비료 같은 것도 판매하고 이랬던 회사인데 인천 사람들한테 유명한 건 여기 집이 우정일식이라고 일식집으로 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일식집이 이제 영업하던 걸 문 닫고 이제 안 하고 있던 참인데 인천광역시 건축사 협회에서 이 회관을 막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 물색을 하다가 이 건물을 사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뜯어볼 때까지 이거 전혀 몰랐던 거죠. 이 천장을 딱 뜯고 나니까 이런 탄화 흔적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수소문 하다 보니까 이거 음식점으로 쓰고 하면서 불이 3번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불탄 흔적들입니다. 이렇게 탄화의 흔적은 이 건물에 담긴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시간적인 켜를 나타내는 그런 흔적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철거한다든지 없앤다는 건 또 하나의 그 역사를 갖다가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 건축사협회 쪽에서 그런 건물에 담긴 역사를 그대로 살리고자 이렇게 노출시켰다고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건물에서 가장 극적인 공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교수님, 네. 이 양쪽에 네. 조금 다른 구조의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네, 이 건물들의 용도가 뭐였을까요? 네. 여기는 그 해안이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고와 그 다음에 그 통관 업무를 하던 곳, 그 다음에 결국 해운회사 관련된 건물들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코오리 긴사부로라고 군금 삼랑이라는 사람이 세운 그 군 회조점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거 회사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흰색 발코니가 보이지 않습니까? 2층. 요거는 그 코오리 긴사부로의 집이었었습니다. 원래는 아마도 창고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집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지금 현재 건물은 사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세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군 회조점이라고 그러면 회조업이 뭔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회조가 뭘까요? 인천 같은 경우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거의 9m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안에 바로 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기선이 있지 않습니까? 증기선 같은 경우에는 수로가 깊은 월미도 앞이나 어떤 팔미도 앞에 대고 그 다음에 작은 배를 이용해서 큰 배에서 화물을 내린 다음에 작은 배를 이용해서 화물을 옮겨오거든요. 요 작은 배를 큰 배에서 작은 배로 화물을 내려서 옮겨가지고 육지까지 옮기는 업, 요게 바로 회조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조업을 하던 그런 회사였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 회색 부분은 나중에 증축이 된 겁니다. 원래는 요만큼 파여져 있었던 건물인데 요만큼 증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층 부분은 원래 그 건물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1층에는 약간 가운데 보면 조금 색깔이 다른 벽돌이 보이시죠? 저기는 원래 아치가 있었던, 그러니까 메인 출입구가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바로 사장방이 그 코오리 긴사부로가 일하던 사장방이 있었고, 그러니까 1층은 주로 이제 창고 용도나 이런 거로 사용됐었고, 2층은 사무공간으로 사용됐던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뒤에 보이는 건물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건축물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곳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 건물은 일본 우선회사 인천지점 건물로 세워지는데요. 1888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쭉 따져봤더니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건축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본인들이 사실은 그때 이 건물이 세워질 때 이렇게 물동량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명령항로라고 그래서
전략적 의미로다 항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명령 항로로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일본 우선회사 인천지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기도 바로 이제 건물들이 많아서 육지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자리가 바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 바로 옆에 회사를 뒀던 거죠. 건물 그 출입구 상부에 보면 삼각형 모양이 보이잖아요. 네. 예, 그걸 갖다 페디먼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 굳이 그 시온을 따진다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그 페디먼트부터 유래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앞에 보게 되면 약간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건 포치라고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 하는 부분인데요. 아, 포치요? 예, 포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원래는 없었던 겁니다. 원래는 저 건물이 네. 적벽돌, 그러니까 빨간 벽돌 건물이었었는데 네네. 세월이 오래다 보니까 이게 노후돼서 아마도 타일로다가 그 겉에 이렇게 이제 보수한 거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네. 선생님, 되게 건물이 오래돼 보이는데 이 호텔은 어떤 호텔이었었나요? 네. 이 건물은 원래 그러니까 데브로틀레로 세워졌었는데요. 현재 요 건물은 새로 지은 겁니다. 77년에 철거되고 남았다가 최근에 다시 겉모습만 따서 한 건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서양식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데브로틀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본토라고 건물이 보이시는데 여기는 스튜어드 호텔이라는 건물이 호텔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 일대, 이 자리는 바로 이제 화옥여관이라고 그래서 일본식 여관도 있었고요. 네, 근데 네. 왜 이렇게 이 일대에 호텔이 많았었냐면 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일본 우선회사 바로 앞에가 바다였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내린 그 여객들이 사람들이 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었고 네. 또 이제 배 타고 이제 일본을 출항하는 사람들이 또 배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더우드니 아펜젤런 이런 분들 다 이쪽 위에 와서 인천항으로 들어왔고 이곳에서 머물렀던 그렇게 됩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대불 호텔을 봤는데 좀 이동해서 보니까 뒤쪽으로 은행이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은행이 제가 알기로는 경성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조선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은행의 이름은 참 기구합니다. 명칭이 여러 번 바뀌는데요. 일단 처음 시작된 건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한제국 시절에 대한은행이 됐다가 조선 총독부가 일제 강점을 한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하면서 조선은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또 대한은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었던 거죠, 정확히 그때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명칭이 다양하게 변하게 되고요. 요 건물 말고도 여기 인천에는 은행이 3개가 더 있습니다. 이때 당시 세워진 게. 제1은행, 제18은행, 제58은행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3개 은행이 생깁니다. 혹시 숫자가 왜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생긴 순서에 따라서. 비슷합니다. 조금만 압축하면 됩니다. 생긴 순서에 뭘 했을까요, 정부가? 허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잘 찍었네요. 네, 설립허가 순서입니다. 네네네. 설립허가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여기 보게 되면 이 금고가 또 은행마다 다 있습니다. 새 은행 이렇게 금고 두께가 벽 두께가 얼마 정도 되냐면 81cm입니다. 81cm면 거의 1m 정도 된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폭파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바닥은 돌로 돼 있고요. 천장은 쇠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은행 건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은행 여기 이제 일본에서는 아주 그때 조선은 멀리 떨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본점 영업점을 둔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는 숙소를 둡니다. 저 옆에 보시게 되면 그 뻘것으로만 기와집 하나 보이시죠? 저게 일은행 숙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는 은행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들어설 정도로 다 인천은 이 인천항을 통해서 거래되는 어떤 그런 그 화물들 뿐만 아니라 그 금전 거래도 상당히 성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선은행의 건물을 보니까 좀 특징적인 구조가 좀 보이는데 창틀하고 그 난간 위에 지붕 난간에 보면 뾰족뾰족 머리 붙는 빛처럼 올라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조선 총독부 건물에 있는 그 돔처럼 생긴 게 그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이 건물은 대표적인 르네상스 양식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노미 다카마사를 가리켰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
그 건축가한테 배운 서양 건축 기술을 가지고 니노미 다카마사라 이런 일본 건축가들이 소화를 해서 설계한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입구 위에 돔이 들어가는 건 성 베드로 성당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의 어떤 형태를 갖다 또 따왔다는 것이 되고 지붕을 보시게 되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맨사드 지붕이라고 그래서 그 프랑스 건축가 망사를 한 사람이 고안한 지붕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붕 속을 갖다가 속에다 다락방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돔 옆에 이렇게 쭉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사람 그 개구리 왕눈이처럼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이걸 도모창이라고 그러는데 채광용 창입니다. 이렇게 이런 채광용 창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지붕으로서 맨사드 지붕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벽을 보게 되면 그 돌이 굵게 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보게 되면 그 메디치가의 메디치 궁전 양식이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단을 보게 되면 거친 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친 돌과 굵직굵직한 그런 돌 모양, 그 다음에 돔 이런 걸 통해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뾰족뾰족한 침은요. 이건 좀 재미난 얘기인데요. 요즘에 그 비둘기들이 원체 심하지 않습니까? 도시에. 오죽하면 닭둘기라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이렇게 문화재 이런 데에 앉고 좀 이렇게 그 배설물을 갖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화재가 훼손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새들 앉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조금 약간 그 날카로운 것을 설치한 그런 장치입니다. 선생님, 뒤에 오래된 건물이 보이는데 이 식당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 양옆으로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게 쭉 지금으로 말하면 주상복합 연립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밑에서는 가게를 하고 뒤에서는 살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 칸별로 다 소유주가 다른데요. 원래는 소유주가 한 사람인 임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용 상가를 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 아랫길이 중국 옛날 일제강점기 때는 저 아랫길이 가장 번성했던 거리였었는데 지금은 요 거리가 가장 번성한 거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두 채만 남아 있는데 그 뒤로도 또 두 채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 분들은 그냥 단순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잠깐 계절 노동자로 중국에서 왔었고요. 여기서 사시던 분들은 여기 중국인 상대나 아니면 조선인 상대로다가 가게를 하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중국의 사당처럼 보이는데요. 이곳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인천이 개항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여기 인천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무사 그 운항을 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곳에 사시는 분들끼리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경우에 뭐 여기서 해결하는 그런 장소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 재물을 관장하는 관우이신, 그 다음에 또 해운, 그러니까 원활한 그 운항을 갖다가 바다를 관장하는 마조 할멈도 여기 모셔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용왕님까지 이렇게 모셔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중국인들로서 볼 땐 사당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공소라고 그래서 여기가 또 하나의 어떤 그 민의 집합소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여기가 중국인들이 비밀 결사 조직이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국에 이렇게 중국이었던 그 정전 형태, 이렇게 중국이었던 사업원 형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사업원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 4채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채가 있고 이렇게 한 채가 있고 앞쪽에 한 채가 있는데 여기는 앞쪽에 한 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건물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형상화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사업원적 형태를 갖다가 띠고 있는 사당이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세워진 그런 사당으로서는 중국인 사당으로서는 이게 아마 한국의 유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좀 전에 의선당은 중국인들 화교들의 어떤 종교적인 장소였다면 여기 보니까 회의청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어떤 장소일까요? 요 일대는 여기 지금 바로 이쪽에 보이는 데가 화교 학교거든요. 그 밑에 유치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끝날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교들은 여기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에 대만으로 가서 화교를 해서 대학을 나온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근데 원래 여기 이 일대는
청국영사관, 인천 청국영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던 자리가 영사관이 있었고, 요 자리는 바로 뭐가 있냐면 전보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전보국이 기능이 상실된 다음에 여기 이 일대에서 사실 중국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논의를, 운영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공간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회의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그 현판은 그 선통 2년, 네. 그러니까 1910년에 그 가문연 공사, 그러니까 여기 중국 공사가 쓴 글이고요. 네, 가문연 공사가 쓴 거고, 저쪽에 있는 낙선호시라고 쓴 거는 아마 장제스 총통의 글씨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 공사가 와서 그쪽으로 현판을 남길 쪽고, 그다음에 장제스 총통이 글을 줄 정도라면 이 건물의 의상이라는 거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건물이 뒤에도 있고 앞쪽 좌우에 이렇게 앞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번 형태를 갖다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네. 지금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평범한 그 언덕길처럼 보이지만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이곳이 상당히 핫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 그 비숍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에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럴 정도로다가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였습니다. 그 왜냐하면 바로 밑에 배를 댔고요. 그다음 이쪽은 청국지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모여서 청국나라 지게가 되고요. 여기는 일본인들이 모여서 일본지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 자체가, 이 길 자체가 두 개의 지게를 갖다 연결하고자 또 연결하고 또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어떤 그 맥락적인 장소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양쪽에 전혀 다른 색채의 건물이 있어서 되게 더 이국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 하나만 남아있지만 이 건물들이 이 차이나타운 거의 일반적인 건물 형태였었습니다. 이것도 19세기 촬영된 사진에 나오는 거 보면 아마도 그때 무렵에 찍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일본식을 흉내내서 겉모습만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이쪽 부분을 쫙 해서 다 일본식 건물들이 다 이렇게 마찌야라는 이런 일본식 건물들이 쭉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럼 이 건축물에 대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이 건물은, 이러한 건물을 갖다가 마찌야라고 얘기합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도시형 서민들의 주택으로서, 그러니까 주상복합, 밑에는 상업 공간으로 쓰고 2층 이상이나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주거 공간으로 쓰는 그 주상복합 건물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이쪽 인천에 와서도 자기네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그 집을 그대로 옮겨 지은 것이고, 이런 집들이 이 일본 조개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원형을 상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변형됐는데, 이 집은 과거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항을 배경으로 부두 노동을 하는 인력 공급 업체였었습니다. 한마디로 용역회사였던 거죠. 주로 이제 조선인들을 고용을 해서 화물 운송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임금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얻어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선인들의 어떤 노동력을 많이 착취하던 그런 회사 건물이었다. 그리고 2, 3층은 그 그 조선인들의 어떤 노동자들을 관리하던 일본 노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노동자들의 숙소로서 2, 3층을 썼던 겁니다. 1층은 사무실이었었고. 선생님, 마찌야 형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공간에서 그 형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마찌야 같은 경우에는 점포와 방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혹시 동네에 쌀가게나 슈퍼 같은 거 어렸을 때 봤을 때 문 열고 들어가면 점포가 있고 그 바로 점포 뒤에 방이 있고 조그만 복도를 지나면 뒤에 화장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마찌야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런 걸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다. 그런 쪽에서 이제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중구청에 왔는데요. 예전에 이곳은 어떤 건물로 사용했을까요? 네, 지금 보시기에는 3층 건물이잖아요. 요거는 그 인천시청으로 사용될 당시에 증축이 된 겁니다. 원래는 2층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2층 건물로 인천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1933년에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거의 간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자리가 일본 영사관 자리입니다. 일본 영사관이요? 예, 일본 영사관이 한국 진출을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리가
조선 진출이라는 어떤 교도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서울로 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갖다 하게 되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됐던 영사관 건물은 32년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거쳐가지고 33년에 이 건물을 갖다가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인천에는 대부분 일본식 건물들이에요. 아까 그 마찌아도 보셨겠습니다만, 근데 요거는 그 대표적인 모더니즘 계열의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은 그 조선과 건축이라고 네. 일제시대 때 발행됐던 유명 건축 잡지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등장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지주택박물관 생생역사 토크 6회에 걸쳐서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재미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남해, 함양, 인천까지 각 주제에 따른 답사지를 다니면서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와 아름다운 영상,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저희가 노력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주제와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생생역사 토크. 생생역사 토크. 리허설 아니 뭘 리허설해요. 바로 하는 거죠. 틀리면 다시 하는 거고. 자신 없겠어. 아니요. 또 틀릴 것 같은데요. 네. 생생역사 토크. 각 분야 생생역사 토크. 생생역사 토크. 금방 하실 수 있죠, 그죠? 네네. 예. 오케이. 예. 옛날에 이거 좀 탁 쳐요. 예. 저 땡빈데? 예. 예. 진행해 주신 다시 하겠습니다. 진짜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좀 그러면 가까이 가죠. 예. 오케이. 네. 자, 네. 아, 따뜻하다. 우리는 마스크가 없어요. 네. 마스크 써야겠다, 마스크.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죄송해요. 예.